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새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25.8%나 증가하면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들에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함께하니까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하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는 02-2077-6356번이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은 또 오하미 이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이사님, 오늘은 또 어떤 지역일까요? 네, 오늘은 주식과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가을, 9월 말, 10월 초부터 해서 이 한국의 종합 주가 지수인 그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이제 급락과 그리고 반등을 반복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도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뉴스들 이제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좀 크게 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사들을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자산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실까요? 네, 부동산 네. 꽤 될 것 같아요. 50%? 네, 50% 훨씬 넘는, 네, 한 75% 정도, 네. 네,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의 자산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부동산에 자금이 이제 몰려 있으니까 이 부동산의 자금을 또 이제 그런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이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자세하게 볼 것이, 이 김태년 부동산에 몰린 자금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수 있겠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은 부동산의 75%, 그리고 금융이 25%입니다. 무려 이 부동산 자산이 금융보다 한 3배 정도나 많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주요 선진국들보다 우리나라의 그런 부동산 쏠림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산을 이제 부동산 자산을 이제 좀 주식 자산으로 좀 옮겨가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산이 부동산에만 몰려 있는 것일까요? 그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한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산이 부동산도 있지만 이제 주식시장에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이제 자본시장보다는 부동산에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좀 과거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이제 코스피와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이제 함께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장도 있었고,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실제로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더 주식시장보다는 좀 안전한 자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주 이제 굳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좀 자료들을 보더라도 보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주식, 그리고 이제 붉은색은 집값에 관련된 그런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상승률입니다. 그거를 보자면은 이 코스피가 이제 왼편이고, 네. 집값이 이제 오른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전년 대비 70% 올랐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50까지도 이 폭에서 이제 변동성, 이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집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오른쪽이니까 보면은 한 17%에서 이제 작게는 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굉장히 작은 것이 이 집값이 되면서 실제로 보면 마이너스 폭이 더욱더 작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에 좀 쏠려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뭐 1998년 금융위기라든지 2000년대 초에 이제 IT 버블 꺼지면서 이제 굉장히 주식도 폭락을 했었고요. 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해서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많이 그렇게 좀 손해를 보시고 떠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우스갯소리로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에게는 너는 절대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식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좀 적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런 쏠림 현상이 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하면서 또 하나 이제 의견이 주식이 떨어지면은 부동산도 떨어진다라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뭐 증시 부진 뒤에 숨은 부동산 하락 이제 전주곡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떨어지면은 그 부동산 하락이 이제 전주곡이 된다,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좀 살펴보면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그러니까 무역 갈등과 그리고 국내 주력 산업 부진으로 주식 시장도 이제 좀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도 이제 좀 이제 성장률도 좀 저하가 되다 보니 그런 우려가 굉장히 이제 증폭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부동산도 이제 뭐 같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과거 사례를 보면 같이 움직였는지 뭐 따로 움직였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만큼 지금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같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도 기사 등 중에 좀 보면은 지난 25년간 집값 상승과 주가 하락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는 2번밖에 없고 다 같이 움직였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주가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 동력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동력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이 시장이 좋다라는 그런 동력이 같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그런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도 굉장히 많이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과연 부동산이 주식의 대안이 될 것인가. 즉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체제 역할로서 이 부동산 시장이 이 대체 투자처로서 좀 각광을 받을 것인가,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추락에 부동산 자금이 쏠린다. 해지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해지라는 건 이제 상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뭐 또 떨어지면은 여기서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이 가능할까?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요. 또 주식 시장 불안에도 쏟아지는 부동산 펀드. 주식시장이 불안하니까 리츠와 같은 그런 부동산 펀드에 실제로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부동산이 과연 이제 주식에 대한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면은 이제 최근 이제 국내 증시가 급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가 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부동산 펀드의 설정액 대비해서 5%가 많은 337억 원이 순 유입이 됐다고 하는데, 기간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이에요. 9월 말부터 10월 이제 말까지. 이 정도로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주식을 대체할 만한 부동산에 관련된 펀드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의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변화율은 전기의 주식 수익률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과 그리고 주식과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한 반면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 주택 시장의 수익률 전이가 있다. 서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산 투자 효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대체제로서 부동산으로 가고 부동산이 안 좋으면은 주식으로 가는 그런 대체제 역할을 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과거에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지는 그것도 다음 시간에 수치를 가지고 네.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식시장 많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세미나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심상치 않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궁금하신가요?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 무료 세미나에서 그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앞서서 강의 시간에도 잠시 살펴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세미나에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예, 더 자세하게 이제 낱낱하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샀을 때 그 이후에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일 텐데요. 과거에는 이런 이제 현상들 그리고 이런 분위기일 때 어떻게 이 가격들이 움직였는지 사실 이제 과거의 긴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이 주식 시장도 그렇고 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락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승 그런 우상향의 곡선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고 그리고 속 시원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시에 열리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 이제 삼성동에서 열리는데요. 먼저 예약을 통해서 접수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토요일에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우아미 이사님과 함께 과거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사님께서도 핫한 지역을 챙겨오셨다고 해요.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고선 직역에서 도보 3분 거리로 2018년 8월 완공되었고요. 12층 건물 중 9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물건인 것 같은데 우리 자세한 매력 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리 집값 상승의 황금기, 우량한 직장이라고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우량한 직장 그 연봉이 높고 이제 우량한 안정된 그런 직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 상승세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황금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미역, 9호선, 황금 노선인 9호선 직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사건인데요. 이 직미역 같은 경우에는 양천 향교역까지는 2정거장, 그리고 마곡 나루역까지는 3정거장으로 이 마곡 산업단지가 바로 이 3정거장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6정거장만 이 9호선을 타고 또 움직이시면은 바로 우리 스튜디오가 있는 여의도랑 이어지는데요. 이 여의도의 금융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고 또한 강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상암 DMC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곡산업단지는 한 16만 명의 그런 상주 인원들이 몰릴 그런 예정지이고 상암은 지금 4만 명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의 금융 수요가 몰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집가 상승이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이 마곡이라는 그런 큰 개발 사업으로 이 마곡 인근에는 가격 상승세 굉장히 두드러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랐던 매물보다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마곡 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3억 원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도 3억 후반에서 4억으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 매물은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2억 4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시면 2천만 원 소액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우리
매물의 위치도 굉장히 좋지만 이 매물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차별화된 건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100% 자주식이라는 거. 주차가 100%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오피스텔보다 상당히 큰 매력으로 좀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매도를 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겠고요. 세계동으로 단지형이면서 124세대의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환급성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주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이 마곡지구, 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110만 평 정도의 이제 산업단지로 펼쳐지는 그런 곳인데요. 그런 마곡지구와 이제 2정거장, 3정거장 차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의도랑도 6정거장 차이에 있겠고요. 강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이제 상암 DMC도 가까이 있는 그런 공실 걱정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우장산도 가까이 있으면서 한강도 이제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매물 위쪽으로 뭐 이마트라든지 왼쪽으로 이제 홈플러스도 있게 되겠고 뭐 주민센터라든지 구청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조용하면서도 이런 업무지구랑도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인기가 아주 좋은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서구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송파구에 뒤이어서 이제 60만 명이 넘는 그런 자치구는 이제 2개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런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2인 가구는 벌써 이제 50%가 넘는 2016년 기준으로 50%가 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매물가와 같은 소액으로 접근하는 그런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서구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마곡지구입니다. 과거 이제 마곡지구가 이제 개발이 잡혀지고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인근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 정말 많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마곡지구 정말 많이 올랐는데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큰 상승세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마곡지구 때문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만 평 정도이고 한 16만 5천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하철도 5호선, 9호선 공항철도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곳에 그런 대기업 위주의 산업단지들이 계속 입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 예정 기업들 보면요. LG, 그리고 롯데, 코롱, 뭐 SOL, 이랜드 등등 정말 대기업들이 빵빵하게 들어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입주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30%밖에 입주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기업들이 입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호재로서 집가 상승 굉장히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광역철도도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본매물 인근으로 해서 이제 화곡, 강서, 가양 지나서 상암 지나서 이제 홍대 입구까지 이어지는 그런 철로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상암까지도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김으로써 이에 따른 추가적인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타닉 공원의 사진인데요. 마곡지구 안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 임시 개원한 상태이고 시범을 거쳐서 이제 내년에 정식적으로 개원할 예정인데 이렇듯 이런 쾌적한 그런 인프라까지도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본 매물 인근이라는 거, 임차인들의 인기가 좋을 거라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세계동의 124세대 대단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넓은 대지에 이제 1, 2, 3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넓은 대지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부의 그런 구조가 상당히 잘 나왔다는 거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3베이입니다. 네, 이렇게 방, 거실,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는 전부 다 3베이 구조로서 구조도 굉장히 알차게 나오고 그리고 채광, 조망권도 이제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여지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바로 이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00% 자주식 주차, 지하 1층과 그리고 지상 1층이 전부 다 자주식 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시설이 넉넉하고 편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9월에 준공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내부 그런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에어컨,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까지도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도 이제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룸인데도 2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고, 그리고 워낙에 꼼꼼하게 내부 마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실제 사진입니다. 지금 잘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 가장 큰 매력이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네, 투룸인데도 정말 2억 중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서울 시내 어디 가도 좀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지금 많은 그런 집가 상승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등촌동 오피스텔 상당히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세 보증금이 한 2억 2,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2천만 원 소액 투자로 소액으로 이 마곡이라는 산업단지의 그런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소액으로도 접근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률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월세 같은 부분은 보증금 1,000에서 3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하고 이제 월세 가격이 지금 현재 시세라는 거 이렇게 월세도 이제 잘 맞춰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마곡의 수혜를 받으면서 집가 상승도 얻어갈 수 있으면서도 월세 수익도 좀 안전하게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보면 마곡 지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근 지역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곳을 투자하기 전에 유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왜 저렴하지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분양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땅값 자체가 이제 과거에 2년 전에 샀던 그 땅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직까지 비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